보석함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석함 제가 예전에 한 몇 달 됐을 것 같아요. 한 6달 정도 됐나? 그때에 파란색으로 그 합성 악어 가죽 같은 보석함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파란색의 조금 악어 가죽 같은 박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크기가 컸거든요. 그게 굉장히 예뻐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은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보석 박스, 근데 이런 걸 보석 박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석함으로 많이 불리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뭐 시계함, 뭐 안경함? 안경함은 뭔가 좀 이상하네요. 시계함으로도 많이 불린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시계만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넣는 박스인데, 그래서 그냥 보석함이라고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설명하면서 보석함이라는 단어를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보석함은 알리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알리가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은 간혹가다 계시는데, 그 중국에 대표되는 쇼핑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11번가 아니면 네이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서 사는 게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물건도 알리 같은 곳 또는 알리바바 이런 큰 사이트에서 대규모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다이렉트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가격보다 정말 저렴하다. 자, 하여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석함 검색하다 보면은 이거와 같은 박스 분명히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2022년 지금 8월달 이제 9월로 넘어가는 이제 그쯤인데 뭐 이 날짜 기준으로 아직 잘 살아 있답니다. 가격은 한 30달러였나? 30에서 40달러 그쯤 아마 사이일 거예요. 30에서 40달러. 그러면 30에서 40이면은 한 뭐 4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4만 원에서 한 뭐 5만 원 사이. 네.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이제 박스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박스는요,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옵션이 다양한데 저는 2단 박스로 주문했어요. 어떻게 2단이냐? 얘가 지금 1층 같이 보이지만 2층이에요. 그래서 1층은 이 유리로 보여지는 요게 이제 안쪽에 요게 2층이고 1층은 이제 이렇게 열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구매한 파란 색깔 보석함도 한 3만 원에서 4만 원? 6만 원인가 구매했는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도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기보다도 조금은 약간은 배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면은 우선은 얘네는 목재예요. 여기 앞에 이제 뭐 스티커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시트지도 아니고요, 진짜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결이 좀 보이시고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나무다 보니까 나무 결이라던가 이런 패턴도 박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옆에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이제 같은 나무로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보는 사람들은 대충 색깔과 이것만 봐도 무슨 나무인지 아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나무는 글쎄요. 아무튼 색을 칠한 나무예요. 왜 그거에 대한 그 대답은 일단 좀 이따가 자세히 오픈하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1층은 유리로 돼 있어요. 여기 일단 버클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보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이제 열고 닫기가 잘 돼 있고, 이게 이제 그냥 이제 뭐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똑딱똑딱 되게끔 뭔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장치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어주면은 짜자잔. 자, 우선 옆에 먼저 볼게요. 이 경첩 부분, 경첩이라는 맞는가? 이 옆에 부분이 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답니다. 나름 고급적인 그런 경첩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이제 이런 시스템. 이제 이 쇠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또 반대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그 아래쪽에 지금 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안쪽에 나무 그 목재가 이렇게 좀 두텁게 돼 있고요. 이 안에 펄포지라고 하나요, 이런 걸요? 펄포지. 로 이제 한 바퀴 잘 감싸져 있어요.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칸막이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빠지는데 얘는 빠지진 않아요. 이제 빠질 것 같이 이제 흔들흔들 거리지만은 이제 걸리는 게 있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시 재정리하거나 새롭게 조합하는 거는 좀 힘든 걸로 예상되고요. 보통 이렇게 생긴 거를 안경함 또는 선글라스함을 넣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글라스가 있긴 한데 그냥 안경을 넣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은 그 안경이 아니고 눈 수술해가지고 안경을 안 쓰는데 그 전에 썼던 안경을 예쁜 거 2개, 나름 비싼 거. 이거는 테오 밀이라는 그 안경이고요. 이거는 이제 도금, 실제 금으로 도금한 안경이고, 가격은 이거가 한 1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박스만 설명하면 너무 금방 끝나게. 얘는 뭐냐면 가멘 만넨이라는 그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 브랜드고, 이게 이제 있는데 무슨 하우스인데 핸드하우스 말고 뭐 있어요. 아무튼 이 안경은 굉장히 얇아요. 물론 티타늄이고요. 이 안경의 특징은 제가 이것도 물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디자인적인 그런 측면이 더 커요. 물론 이제 그 도금, 실제 금이 들어갔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둘 다 지금 안경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왜 저는 가메만넴을 좋아하냐면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끝에 보이세요? 무늬? 이런 무늬가 이 콧대에도 있고요. 이 안경 동그란 전체 림에도 다 그 가메만넴의 그 아이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도 다. 그래서 얘는 역시 일본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거다 뭐 그런 거. 이거는 한 50만 원, 60만 원 했을 할 것 같아요. 5, 60만 원? 안경알 빼고. 얘 안경알을 왜 뺐냐면은 제가 이제는 눈수술 해가지고 안경알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경알을 뺐는데 이게 안경이 안경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수 없는 걸로 다시 안경알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알은 버리진 않았어요. 안경알은 잘 모셔놨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제 선글라스나 이제 안경을 이제 넣는 그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안경보다는 선글라스가 좀 더 이 칸에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선글라스 있는데 가져오기 힘드니까 그냥 안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옆에는 시계칸이에요. 시계칸. 시계칸은 뭐냐면은 그냥 뭐 시계를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최근에 이 시계 3개를 구매한 거예요. 원래는 이 손목에 끼고 있는 거, 이 시계만 좀 착용을 하다가 조금 다양한 상황에서 좀 필요했거든요. 그 시계들이.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제 뭐냐면, 자, 여기는 이제 동그랗게 말려 있죠. 이게 손목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대신해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지금 넣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시계 잠깐 보여드리자면 얘네 둘은 카시오예요. 되게 예쁘죠. 저 예뻐서 샀습니다. 물론 전자시계가 필요해서 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한 2만 원인가? 그렇고요. 얘는 한 2배 가격, 한 4만 원인가 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거는 잘 많이 모르는 잘 시계로서 잘 구매를 안 하는 브랜드인데, 빅토리녹스라고 해가지고 맥가이버 칼 만드는 거기 알죠? 되게 튼튼한 시계, 거기서 만든 시계인데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시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알록스였나? 또 리뷰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이렇게 어떻게 넣냐? 뭐 그냥 뭐 별것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 많이 소비되는 건 아니니까. 시계를 풀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팔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시계를 넣을 때 이 사이즈에 가능한 이 사이즈, 이 시계함에 들어가는 쿠션에 맞게끔 사이즈를 정리하지 마세요. 정리하지 마시고 평상시 내가 착용하는 그 스트랩의 길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게 설령 이 쿠션이 찌그러진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찌그러지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좀 그냥 평상시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비싼 고급의 그 시계 함은 아니거든요. 비싼 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하나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벗겨낸다, 그러니까 이 띠가 있거든요. 띠를 벗겨낸 다음에 그럼 얘가 좀 작아져요. 그럼 작아진 둘레만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한 가지 사는 분들은 시계만 막 몇억 억치, 막 수천억, 천만 원, 수천만 원어치 이제 구매하게 됐더라고요. 요거는 한 제가 세일할 때 사긴 했는데 원래 정식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얘는 80만 원.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시계. 요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브랜드 이름 뭐 가격이 시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또 하얀색도 좋아해요. 밝은 색깔. 얘는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시계고요. 베스트 늘 항상 시계의 계급도를 말하면은 3위 안에 들어가는 그 브랜드고요. 보통 2위 정도로 평가되는 시계고 가격은 2,600만 원이 살짝 넘어요. 한 2,700 가까울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시계는 6개를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 2개가 남잖아요. 그죠? 저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게 2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시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시계를 그렇게 이제 원하는 거를 뭐 대세에 따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확실한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뭐 사고 싶냐면은 에르메스의 시계가 있는데 지금 모델이 생각이 안 납니다. 되게 예뻐요. 딱 봐도 에르메스 전통적인 디자인의 시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그란 시계에 그 약간 폰트나 이런 것들이 딱 봐도 에르메스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 보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 티파니의 이런 티파니 블루라고 하거든요. 이런 색을. 얘는 티파니 블루는 아니지만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동그란 시계예요. 얘는 조금 네모나지만 이런 컨셉 그 시계를 하나 놓고 싶어요. 그래서 에르메스 시계 하나, 티파니 시계 하나면은 제가 원하는 시계 컬렉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이 시계 전체 다 그래요. 안경도 그렇고 이게 이 가격이면 어느 특정한 브랜드의 대세 브랜드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인데 저는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또 이 안쪽에 유리가 유리거든. 유리가 아니네. 이거 저거다. 흔들흔들 거리다 보니까 아크릴이에요. 아크릴. 이걸로 왜 제가 이제 알았냐?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걸 닫아주고 이제 2층을 볼게요. 아니 1층이죠? 자, 1층은 끝까지 빠져요. 1층은 빠지고 살짝만 옆에 좀 치울게요. 자, 우선은 이거 뒤집어도 되기 때문에 좀 뺄게요. 여기는 그냥 뭐 저처럼 팔찌를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소지품을 잠깐 넣어놔도 돼요. 그리고 이 깊이는 한 5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5cm 정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 간혹 가다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넣었다시피 반지를 이렇게 또 꼽아놓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특이해요. 이 검은 색깔. 이 검은색이 빠졌던가? 또 안 빠지나? 이게 위에는 좀 올라오긴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죠?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귀걸이를 넣는 것 같다. 오케이, 빠지네. 이거 가죽 같아요. 가죽. 귀걸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보관하는 거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양쪽 2개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귀걸이 저는 안 쓰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액세서리 하도 좋아하는데 보이잖아요. 액세서리 굉장히 많잖아요. 뭐 나중에 귀걸이까지 하는 남자가 되면 안 되지만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박스는 이렇고요. 제가 이 박스에 대해서 조금 보석함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댔잖아요. 어느 부분이냐? 재질 때문에 그래요. 재질. 나무 맞아요. 요런 틀은 나무 100% 맞아요. 그죠? 요런 틀 말이죠. 근데 이게 눈에 보여지는 데는 이런 나무를 사용한 게 맞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MDF를 사용했어요. MDF는 합성 나무도 아니고 그냥 접착제 덩어리예요. 그 나무 파편을 막 곱게 간 파편을 모아서 본드랑 합해서 판을 만든 게 이제 MDF인데 뭐 정확히 말하면 뭐 식물 수지 어쩌고저쩌고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냥 본드 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딨냐? 바닥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재질. 이게 바로 MD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MDF.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나무가 맞아요. 왜 나무가 맞냐면은
이 아래 보면은 이 두께만큼 여기 나무 결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판 있죠. 아래 판. 이 아래 판이 MDF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빼고 다 나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칸막이도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칸막이를 저도 궁금했어요. 이 칸막이는 나무일까 아니면 NDF일까? 어디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었냐? 여기 살짝 뜯어진 데 보이세요? 여기를 살짝 들추면 이게 지금 무거워서 제가 들기 좀 힘든데 유리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좀. 여기를 살짝 벗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합판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합판이.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물론 모든 이 칸막이 파티션의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은 얘 하나로 추정했을 때 이거 다 나무다. 그러니까 요거 칸막이 나눈 거 나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도 나무겠죠. 얘도 나무고. 자, 그럼 MDF가 또 어딨냐? 보통 밑바닥 안 보이는 곳에 하니까 바로 요 밑바닥이 MDF입니다. 짠. 아유 정말 뒤집어지면서 떨어졌다. 그냥 뒤집을게요. 요 밑바닥이 MDF예요. 지금 여기 펄포지로 해가지고 좀 아래에 있는 스탁이나 이런 것들이 상처나 뭐 이런 거 안 나게끔 되어 있긴 한데 이 안을 보시면은 MDF인 게 보입니다. 보면은 MDF인 거 보이죠? MDF 여기 판 보이죠? 그리고 이 위에 판도 여기도 MDF다. 여기 이거 검맣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저거 기름 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름.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그냥 만들어줄 거 그냥 만들어줄 거 그냥 다 나무로 해두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뭐 실망이라기보다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물론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보이는 곳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드리죠. 그래서 이제 제 전반적인 평가는요, 제가 보석함이 하나 더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현재 없는 상태예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너무 못생겨서 당근마켓에 5,000원인가 올렸더니 누가 바로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못생겼고, 이거는 남성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여성분도 좋아하시려나 이런 디자인을. 여기 쇼핑몰 가면은 그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이건 2단이고요 1단짜리도 있고 3단짜리도 있고 여기에 반만한 것만 있어요. 반만한 거. 근데 저는 이거를 굳이 산 이유는 시계를 넣고 싶었고, 반지나 이런 액세서리도 넣고 싶었고, 또 안경도 있으니까 안경도 넣고 싶고, 그래서 2층이라 해야 되나 1층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시계를 둘 수 있는 장소와 안경이 들 수 있는 곳, 그리고 아래에 뭐 간략한 반지나 소품을 넣을 수 있는 곳 있어서 요 디자인을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무거워요. 왜냐면 이제 원목, 그래도 NDF랑 좀 합쳐져 있긴 한데도 그래도 원목이 한 80%, 90%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무겁고,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도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77에 한 80kg 되거든요. 그 성인의 손바닥 이만큼 정도 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로의 길이는 이제 이 정도. 제가 보통은 작아지고 와가지고 몇 센치다 말해주는데 지금 작아지러 가기가 살짝 버겁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시계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소중하게 다루는 시계가 있던가, 선글라스가 있던가, 안경이 있던가, 또 이제 저처럼 이제 반지가 있던가 하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것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조금 자주 갈아 껴주거든요. 왜냐면은 오늘은 일하는 날이다 그러면 일하는 시계를 바꾸고, 오늘은 별일이 없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전 여기 메인 시계를 착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너저분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냥 어느 정리된 박스 안에서 끼고 빼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뭐라 할까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만족합니다.